제17장 밤을 깨우는 구덩이와 숨은 질문.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사마저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당사자를 모른 채 운명을 짊어지는 것은 분명 큰 희생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저처럼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감정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당사자로서 직접 말한다면 이런 순간에 함께 맞서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뚱이와 눈빛을 교환하고 란젠펑을 깨웠다. 경위와 전말을 전하자 그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무언가 조언이라도 있나요? 나는 물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좀 더 말해줄 수 없겠냐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세 사람이 반드시 통일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제스처를 했다. 나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뚱이를 한번 바라보았다. 뚱이는 하늘을 향해 절하며 말했다. 장생천보가 보호해 주시길. 그 장소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란젠펑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별다른 영리한 계략도 없었다. 결국 가장 철저한 준비만을 다졌다. 뚱이가 절을 마치고 내 결연한 눈빛을 보며 웃었다. 딩넌다 또 스스로 감동하고 있나? 뚱이 형이 너에게 영혼을 가르는 질문을 할게. 천하 제일은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찾았나? 나는 아직 실마리는 없지만 거의 다 찾았다고 대답했다. 뚱이는 놀라며 내가 여기서 멍하니 떡을 굽고 있는 걸 보니 별다른 건설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정말 쾅시에다가 말한 대로 신이 통했는가? 라고 물었다. 나는 그 토기로 만든 부장인형의 얼굴 조각을 보며 쾅시에다에게 물었다. 너가 끈 팀 중에 여자 팀원이 있나? 뚱이는 이상하게 딩넌다. 집중해라.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조각에 그려진 메이크업이 입술색으로 그려진 것을 가리켰다. 현장에서 발견한 시신은 모두 거친 남자였고 입술색의 기원은 미스터리다. 만약 그 중에 우리 모르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여성이 관여했을 것이고 그녀는 감염되지 않고 전신을 무사히 벗어났을 것이라 추정한다. 쾅시에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풍사, 내가 대단하군. 한 쌍의 소녀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나와 연락을 취했고 이름은 친원팅이라고 한다. 다른 한 명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 이 두 여성은 매우 뛰어나 후발주자이지만 우리가 초원을 들어가기 전 이미 나와 연락해 경쟁을 포기했다고 하니 지금은 초원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이 두 여성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입장이니 그들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때 의성이 우리 위를 떠났고 내일 이때가 되어야 외부와 연락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주요 임무는 정비와 작은 숲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말을 달아 란젠펑과 뚱이와 함께 그 기이한 장소로 향했다. 숲속은 여전히 음산하고 차가웠으며 평면과 함께 탐색을 계속했다. 우리는 어제 파낸 구덩이들이 모두 메워져 원래대로 돌아간 것을 발견했고 평면은 그 구역에서 계속 흙을 파고 있었다. 분명 모든 시신은 다시 지하로 돌아갔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젯밤 잡지 못한 그 남자는 오랫동안 찾아도 흔적이 없었고 아마도 살아 묻힌 것이리라. 이번엔 우리는 그들을 다시 파내지 않았다. 첫째는 체력이 허락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해야 했고, 둘째는 시신을 끌고 다니면 어디도 갈 수 없으며, 오히려 또다시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역에 말을 멈추고 향을 피워 제사를 드리며 표시를 해 두었다. 후에 올 팀에게 알리기 위해. 세 사람은 숲속에서 쉬었고 구름이 햇빛을 가릴 때마다 나는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같은 소리를 느꼈다. 그날 밤 별다른 일은 없었고 쾅시에다는 다른 팀과 연락을 취해 시신과 사람을 수습하러 왔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음날 친원팅에 전화를 연결했고 나는 그녀가 신예라며 이 업계 여성이라면 약간 거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통화 후 그녀는 이미 미쳐버린 듯했다. 예상과 달리 친원팅은 괜찮았고 오히려 말투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질문에 모두 대답하고 나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내심이 뛰어났다. 서비스형 인격. 나는 와 뚱이가 입술로 말했다. 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로 답했다. 이 쓰레기 같은 업계에 한 줄기 청류가 있군. 내 사마저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끔찍한 땅에 이를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노트북 새 페이지는 이제 끝이군. 신혼팅의 매우 상세한 설명 덕분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음방울 같은 소리였지만 들을수록 더 기이하게 느껴졌다. 맞아. 우리는 전하 제 이름을 찾지 못했어. 그녀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 초호는 매우 이상했어. 핵심은 세 번째 밤. 내가 숲에 도착한 뒤 세 번째 밤이 가장 무서운 밤이다. 뭐를 보았나요? 하나의 구멍. 부장용 구멍. 모든 일은 그 구멍 안에서 일어났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